안녕하십니까, 이리리식입니다. 제가 봄의 맛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재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완연하게 녹색의 재료들이 식탁을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재료는 일본 요리의 녹색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재료입니다. 일식 요리에 있어서 봄은 이 잎사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제피 또는 초피나무의 잎으로 불리는 이 키노메입니다. 향이 워낙 좋기도 하고 해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일본 요리의 재료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일본 요리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특징 때문에 고급 요리에서 꽤나 많이 쓰이는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이 키노메를 사용해서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무침 요리 키노메 미소 아에모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키노메, 일본어로는 산쇼라고 하는 나무의 잎입니다. 산쇼, 우리말 산초랑 발음이 비슷하죠. 다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일반 분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어로 산초랑 제피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식물입니다. 산초과 식물들의 특징이 산쇼올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입안을 얼얼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탕이나 마라샹궈의 마한 맛도 이 산쇼올 성분 때문이죠. 다만 조금씩 종류가 다른 식물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기 쉬운 부분이니까 제가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의 기준은 제가 오늘 사용할 키노메가 기준입니다. 일본명 키노메인 이 식물은 한국어로 제피 또는 초피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한식에서는 주로 말린 가루를 추어탕이나 민물 매운탕에 넣거나 지방에 가면 김치 또는 장아찌로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이 식물은 가을에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요, 씨는 털어내고 씨를 감싸고 있던 껍질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씨에서 기름을 짜서 쓰는 산초기름이랑은 다른 종류입니다. 일식에서는 이 식물을 어린 잎인 키노메로 즐기거나 꽃이 피면 하나산쇼, 열매가 생기면 익기 전에 녹색 알맹이를 소금에 절여서 사용하거든요. 이 식물이 가장 얼얼하고 싱그러울 때 그 맛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산초라고 불리는 식물은 일본어로는 이누산쇼, 게산초라고 불리면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잘 사용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제피는 열매가 익으면 껍질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이 산초는 까맣게 익은 열매에 기름을 짜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산초는 제피에 비해서 얼얼한 맛이 약하거든요. 처음에 설명드린 제피나무는 비교적 추위에 약해서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남부지방에서 주로 보이고요. 산초는 전국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어요. 저도 등산 가면 가끔 만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산에 가셨을 때 이 나무들을 보신다면요, 가시를 한번 보세요. 가시가 양옆으로 나란히 나 있으면 제피고요, 어긋나게 나 있으면 산초입니다. 잎 모양도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꽃 피는 시기도 다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더욱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랑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마라탕을 먹을 때도 중국의 산초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마자오랑 화자오라고 하는 산초 종류입니다. 마라탕에서 혀가 얼얼한 맛을 담당하는 게 청산초인 마자오라고 하고요, 고소하면서 묵직한 풍미를 주는 게 붉은 산초인 화자오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산초는 오늘 우리가 쓸 제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얼얼함을 가지고 있긴 하죠. 저는 물론 마라 세대가 아니지만 한국에 불어닥친 이 마라 열풍이 지금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다시 일본까지 건너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마라가 엄청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일본 요리에서는 그 전부터 이 제피를 아주 소중한 식재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중적이고 메이저한 식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전통을 중시하는 교토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일본 요리 내에서도 전문 요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종종 사용되던 꽤나 귀하고 격식 있는 식재료였습니다. 카이세키 요리 같은 데서 오항이라든지 생선을 사용하는 요리 위에 한두 잎만 포인트로 많이 올려서 사용하거든요. 생긴 것도 이쁘고 향도 좋고 은은하게 얼얼한 맛이 생선의 비린 맛도 잡아주거든요. 오늘은 이 키노메를 미소랑 한번 섞어서 키노메 미소라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살짝 얼얼하면서도 싱그러운 풀향이 나는 정말 고급스러운 맛의 소스입니다. 봄에 죽순과 자주 버무려서 쓰기도 하고요, 조개나 오징어 같은 해산물량도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이게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요 시기에 조금 넉넉히 만들어서 냉동해두고 1년 내내 꺼내 쓸 수 있는 만점 소스니까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만들어서 보관해 두고 사용해 보세요. 소스 만드는 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난번 스미소 영상에서 제가 타마미소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시로미소에다가 미림이랑 술, 설탕, 계란, 노른자를 넣고 가열해서 맛을 진하게 강화한 미소 소스죠. 여기에 키노메만 넣으면 사실 끝입니다. 간단하죠. 물론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드실 거라면 제피잎을 칼로 다져가지고요, 버무려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양을 좀 많이 만들거나 장기 보관을 할 때는 제피잎만 넣어버리면 제피잎이 금방 시커매져 버려서 색이 굉장히 어둡고 탁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쁘지 않고 식욕이 오르는 색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오요세라고 하는 천연 녹색 새소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시금치처럼 맛이 연한 녹색 잎채소를 갈아서 만드는데요. 아오요세, 푸른색을 뜻하는 아오와 모았다는 뜻의 요새, 두 가지가 합쳐진 아오요세. 그런 거 보면 일본어든 한국어든 녹색이랑 파란색을 구분하지 않고 푸르다고 표현하는 공통점이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럼 우선 아오요세를 먼저 만들고 타마미소에 키노메를 갈아서 섞는 과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금치는 잎부분만 사용하면 돼서 줄기 부분은 잘라내고 잎부분만 소금에 살짝 절여 두겠습니다. 시금치는 모래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소금에 절이기 전에 미리 꼭 한번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시금치에는 소금을 쳐서 숨을 죽여주겠습니다. 이 과정을 해주셔야 나중에 녹색 색소를 더 선명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숨이 죽은 시금치는 믹서기에 넣고 갈아줄 겁니다. 시금치만으로는 잘 안 갈리기 때문에 물을 한 컵 정도 넣고요, 같이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시금치 녹즙이 이쁘게 나왔잖아요. 이 시금치 녹즙을 데쳐가지고 걸러서 녹색 색소만 뽑아내겠습니다. 방금 갈은 녹즙을 데쳐서 걸릴 건데 이때 우선 필요한 게 끓는 물이랑 얼음물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얼음물을 준비해서 망을 올리고 깨끗한 면보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제 물이 끓으면 녹즙을 한 국자 먼저 넣을 거고요. 물 안에서 덩어리를 풀어주세요. 불은 중간 정도로 조금 줄여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품들이 떠오를 거거든요. 그 거품들을 걷어서 재빠르게 얼음물에 식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부터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떠오르면 이걸 모아서 재빠르게 얼음물로 식혀주는 겁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위에 떠오르는 거품들을 전부 꺼내서 얼음물에 지금 식혔고요. 재빠르게 얼음물을 이용해서 차갑게 식혀주세요. 이게 원리는 참 간단하거든요. 시금치를 그냥 데쳐서 섞어버리면 시금치 안에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를 곱게 갈아서 데치면 시금치의 녹색 부분이랑 수분이랑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물기를 짠 다음에 미소에 넣어서 섞어 쓰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열기가 빠졌으면 면보로 수분을 한번 짜주세요. 얼음물도 몇 번씩 새로운 얼음물로 갈아서 해두면 시금치의 맛이 훨씬 더 잘 지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시금치의 맛이 아니라 시금치의 녹색 색소만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금치의 맛을 지워주는 게 이 아오요새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안에 보시면 녹색의 페이스트가 생겼죠? 이게 아오요새입니다.
수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대한 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아오요새도 소분한 다음에요, 냉동해서 쓰실 수 있어요. 색은 아주 선명하지만 맛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만드는 이런 키노메 미소뿐만 아니라 앙카케라든지 다른 초록색이 필요한 소스에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재료입니다. 자, 이번엔 제피잎을 손질해 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남아있어요. 줄기는 최대한 제거하고 잎부분만 넣어서 쓸 거예요. 이렇게 손질하다 보시면 제피꽃이 붙어 있어요. 사실 제피잎이랑 꽃이랑 열매가 향이랑 맛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 중에서도 제피꽃에서 나는 향이랑 맛을 최고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손질할 때는 제피꽃만 따로 모아가지고요, 말린 다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질할 때 이렇게 가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린 순이라서 그렇게 날카롭진 않지만 그래도 찔리면 따가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란히 가시가 나 있잖아요. 이게 제피입니다. 산초는 어긋나게 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쓰리바찌를 준비했고 이 안에 산초잎을 넣고 갈아줄 거예요. 이 제피잎은 물리적인 자극을 받을 때 특유의 향을 더 강하게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기계보다는 이 쓰리바찌로 정성껏 갈아주는 게 좋아요. 비율은 보통 미소 중량의 10% 정도를 사용하는데 너무 많으면 맛이 얼얼해지고 색이 많이 어두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로 넣어서 시작해 보시고요. 취향껏 올리고 내리고 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색은 아까 만들어뒀던 아오요새를 넣어서 따로 한 번 더 조절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갈아줄 건데요. 재밌는 건 이 쓰리바찌를 갈 때 사용하는 이 나무 막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짧은 나무가 제피나무입니다. 이 쓰리바찌 나무 중에서도 제피나무로 만든 봉을 가장 고급스럽게 여겨요. 근데 저는 오늘 사용할 이 봉이 좀 짧아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좀 긴 봉을 사용해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피는 갈면 조금 거무튀튀한 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제피만 사용해서 만들면 그닥 이쁜 소스의 색깔이 나오질 않아요. 제피는 어느 정도 갈렸고 이제 미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미소를 넣고 먼저 한번 갈아주고요. 어느 정도 미소랑 제피가 이제 섞이기 시작하면 이번엔 아오요새를 넣어줄 겁니다. 제피잎이 미소 중량의 10% 정도였으면 아오요새는 20%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쓰리바찌에 갈아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키노메 미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소스가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리비 감자, 오징어, 새우, 죽순,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버무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스파라거스는 미리 데쳐서 히타시를 해두었고요. 죽순도 한번 데친 후에 다시에다가 재워두었습니다. 이제 새우와 오징어, 가리비는 살짝 데쳐서 사용할게요. 가리비 관자는 여기 딱딱한 부분만 떼어내고요. 절반 정도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오징어 몸통은 지난 칼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마츠카사보초라고 좌우로 칼집을 넣어서 데친 다음에 사용할 거고요. 저는 오늘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아오리이카의 몸통을 사용하고요. 봄에는 갑오징어 많이 나오니까 갑오징어의 몸통이나 다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 사이사이에 소스도 잘 배이고요. 씹을 때 더욱 부드러워서 좋죠. 일식에서 이런 무침 요리를 아에모노라고 합니다. 예전에 피조개 영상에서 누타아에라고 했었잖아요. 아에라는 게 버무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피조개를 생으로 사용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해산물들은 생으로 쓰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분이 덜 빠지거든요. 끓는 물에 사케랑 소금을 조금만 넣고 살짝, 아주 가볍게 살짝만 데쳐서 얼음물에 재빨리 식혀주겠습니다. 물이 끓을 준비를 하면 소금을 먼저 넣고요. 술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가리비 먼저 데칠게요. 넣어서 이렇게 표면이 하얘지기 시작하면 바로 건져서 얼음물로 식혀주세요. 자, 이번에 오징어 데칠게요. 오징어도 넣고 재빠르게 건져줍니다.
그 다음 새우고요. 새우는 30초 정도 데친 다음에 얼음물로 식혀주시면 됩니다. 냉기가 빠진 재료들은 물기를 깨끗하게 닦고 한 입 크기로 재단해서 또 준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순이랑 아스파라거스도 같이 재단을 해줄게요. 재료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볼에 넣고 소스랑 같이 버무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릇이 좋을까요? 봄이니까 이렇게 꽃무늬가 들어간 그릇이 이쁘겠죠? 요 그릇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담을 때는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탑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재료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재료가 잘 보이게끔 담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이쁜 재료를 세워가면서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요리 키노메 미소아의 완성입니다. 봄 요리는 역시 술이랑 같이 마셔야 되겠죠. 오늘 제가 같이 곁들일 술은 야마모토라는 브랜드의 우키우키라는 시리즈의 술입니다. 봄 요리이기 때문에 역시 봄에 나오는 술이랑 같이 마셔야겠죠.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져서 빈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곡물인 쌀로 만드는 사케는 빈티지보다는 계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케는요, 1년을 기준으로 각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술들이 출하되거든요. 오늘 같이 곁들일 이 술은 우슨 이골이라고 해서 주로 봄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사케입니다. 우슨 이골이란 게 이렇게 술 아래쪽에 앙금이 깔려 있어요. 술을 일부러 덜 걸러서 그 향이랑 맛을 최대한 담아주는 거죠. 가을에 햅쌀을 수확해서 술을 담그고요. 겨울에 나오는 첫 술이 차가운 기온 속에서 막 발효를 마친 그 프레시함 그 자체라면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지금 같은 봄에는 술에도 기분 좋을 정도의 약한 숙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 중간 정도의 맛. 저는 1년 중에 사케 맛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계절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뿌옇게 오리라고 하는 지게미를 넣어뒀습니다. 요맘때가 되면 양조장마다 이렇게 지게미가 들어간 우슨 이고리 제품을 선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야마모토의 우키우키라는 제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술이거든요. 올해도 딱 맞춰 수입되어서 이틀 전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벚꽃 시즌에 맞춰서 라벨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맞췄잖아요. 이 오리라고 부르는 앙금이 병 안에서 미세하게 2차 발효를 일으켜서 살짝 톡 쏘는 느낌도 주고요. 제품에 따라서는 일부러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생주 타입으로 출하를 해서 프레시함이랑 과일 같은 풍미가 엄청 진하게 담겨있는 술이죠. 술은 깨끗하게 걸릴수록 가벼워지는 대신에 향이랑 맛을 조금씩 잃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래 술이 가지고 있는 그 향과 맛을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키우키란 이름의 뜻이 두근거리고 설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처럼 이 술을 마실 때는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정성껏 만든 요리에 이 설레는 우키우키 한 잔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한 봄나들이 어떠셨나요?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파르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봄도 아쉬울 거예요. 이 얼마 남지 않은 봄을 충분히 즐겨주세요. 오늘 만든 제피나 오늘 소개해드린 우슨 이고리 같은 술들이 용어만 생소할 뿐이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난번 고등어 조림 영상에서 사케 대신에 막걸리를 곁들여 마시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사실 제피도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옆에 있던 식재료들입니다. 요즘 다들 바쁘게 살아서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요리나 술에서 꼭 계절을 느끼면서 마음속의 여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맛을 기억해 두셨다가요, 내년 봄에 제피입이 나올 때쯤이면
작년 1일 1식에서 봤었는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요리사로서 그보다 더 뿌듯하고 큰 보람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맛이 있으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